수도권 시민이 마시는 식수는 대부분 팔당댐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당호의 악취가 갈수록 치솟고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 시민단체가 주말을 맞아 시민들의 식수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네, 팔당댐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운동을 할 계획이신지. 제가 팔당댐 근교에서 70년도에 팔당댐이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팔당댐을 준공하게 돼요. 73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안천이 글로 들어가는데 용인에서 발원해가지고 강주 시내를 돌아가지고 팔당댐으로 들어가는데 한 20km나 30km 뿐이 안 됩니다. 네. 발원지부터 들어가는데 거죠. 근데 거기서 용인고 광주 가는 그 도중에 자연 정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73년도나 이때는 이쪽이 농경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 없었습니다. 네. 겨울이면 예를 들어서 경안천에 얼음을 깨가지고 우리가 물을 길어다 먹기도 했습니다. 허나 경제 활성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많은 인구가 집중돼 가지고 용인 광주가 조그만 공장, 네. 또 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비행장, 골프장, 또 대학교, 무슨 놀이동산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번에 이 모든 오폐수가 다 팔당댐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정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많은 전문가를 들여다가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 연구를 좀 더 발표를 보면은 경안천이 주범이다. 저 남한강, 북한강은 아주 양호하다. 본로에 들어오는 물은 1급수도 아주 좋은 물이 들어오는데 팔당댐에 들어와서 극도로 나빠진다. 그 원인은 경안천이 주범이다. 네. 두 번째는 경안천 부근에 옛날에 농경지 그 분원 지역에 대천 그 농경지 거기 얕습니다. 농경지에 물이 스물돼 있어요. 근데 물의 깊이는 평균 1.5m 되는데 그 전에 처음에는 3m 돼 있었습니다. 지금 퇴적층이 1.5m가 고여 있어요. 경안천에서 흘러왔던 게. 거기 퇴적층이 거기서 여름이면 썩고 있습니다. 뜨끈뜨끈해가지고. 퇴적층 썩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야겠는데 미나리가 그 수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에 의하면은 네. 중금속, 네. 또 화학성분 이것을 없애고 그 미나리가 정화시키는데 탁월하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심을 겁니다. 네. 팔당호 식수원 청정운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광주시 중부면 번천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상수원 정화 활동에는 팔당 청정위 회원들과 인근 주민 등이 대거 참여해 수질 개선을 위한 미나리 심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식수 보호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팔당 청정운동위원회 이제 사무총장직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미나리를 지금 심고 있는 작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창포를 심습니다. 꽃창포. 꽃창포도 이제 요 위쪽 부분, 요 윗부분에 이제 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경도 좀 할 겸 물 정화도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창포를 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부들 아시죠? 네. 예, 부들을 그 다음 주에 이제 심습니다.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한번 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보고 1급수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아주 그 해마다 중점적으로 이 계곡만 네. 저 위에 남한산성 계곡까지 네.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미나리도 오늘 심고 있지만 이 미나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게. 특히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식조 위원장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남북 평화지대 건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근무오기 운동을 최초로 정부 부처와 방송국에 제안하는 등 시민운동가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 당시에 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근무오기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70년도에 구소련 정부에서 굉장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소련 정부에서 보관했던
금을 갖다가 유럽에다가 열차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그걸 팔아가지고 밀이나 옥수수 사다가 그 구소련을 먹여 살렸다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금은 없을 거고 국민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백일이라든가 아니면 저 돌이라든가 무슨 어디 증급했다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금을 주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는 금을 마가지고 그걸 외국에 수출해서 외환난 타개책을 해 맞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그 국가를 사랑하는 저력이 세계 만방에 펼쳐진다면은 언론 프레를 가서 IMF에서도 그 우리한테 아주 비싸게 이자를 달래지 않을 거고 네. 언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싸게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시작했던 겁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요. 남북 평화통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비무장지대를 남북 평화통일지대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이 파주 문산 DMZ 지역이에요. 6.25 한 3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또 평화지대 DMZ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4 공동성명이라든가 네. 6.29 공동선언문, 12.6 공동선언문 이 세 가지가 남북한의 합의 비슷하게 공동선언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60년 동안에 철조망을 하나 두놓고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가 총을 반다 서로가 겨누고 있다는 거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현대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고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개혁개방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개혁개방하려면 비무장지대에 한 30억 병이 되는데 서해안에서 동해거든요. 거기를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30억 평에다 공동 정부를 세워서 거기다가 우선 통일지대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개혁개방하는데 일조가 될 거고요. 또 시장 경제 원리를 북한에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많이 배워가지고 성숙됐을 때 남한과 북한이 성숙됐을 때 그때 무슨 충격 없이 통일을 하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안했던 겁니다. 이렇게 통일 문제부터 또 환경 개선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시민운동가로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계약이야 누군가 저보다 많이 나를 걱정하고 거기에 전문의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 조그만 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뜻은 없고요. 그런 거 하는 걸로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